조건 1학기 세 번째 다음이죠. 제곱근, 그 다음에 다항식의 연산에서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그 다음에 2차 방식이 나오는데요. 요 2차 방식의 해를 구하는 법, 즉 2차 방식 풀이법이 총 3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가 안 돼서 완전 제곱식. 세 번째가 근해 공식이죠. 오늘 할 내용의 전부가 어디에 관한 내용이냐? 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근해 공식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물론 암기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 근해 공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기본적인 2차 방식의 우리의 근, 즉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 근해 공식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켈빈이 있고요. 두 번째 근의 형태를 판별을 어떻게 할 거냐. 세 번째 근과 계수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 근과 계수의 관계. 이 총 3가지 얘기할 거고, 오늘 할 얘기가 이게 답니다. 자, 그럼 보시면 결국 x의 근이 이건데, 조금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루트 안, 즉 제곱근 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식 배울 때 요 근해 공식에 어서 오세요. 루트 안에가 0보다 작은 애가 오면 해가 없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복수수라는 허수 단위까지 배우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 루트 안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허근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허근은 허근인데 요 루트 앞에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인데 어디 부분이 달라요? 허수 부분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반대인 켈리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얘가요 0일 수도 있어요. 얘가 0이 되면 플러스 0, 마이너스 0인데 문제는 0은 부호가 없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0이나 마이너스 0이나 같기 때문에 이때는 두 근이요,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실근이 같기 때문에 중복된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중근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중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이에요. 얘가 완전 제곱식꼴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의 조건이 뭐냐? 판별식이 0이 됩니다. 얘네를 가지고 근의 형태를 판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고요. 쓸 때는 D 이렇게 씁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2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요. 그러면 한 근은 여기 생겼고 한 근은 여기 생겼는데 어디 부분에서 켈레가 나와요? 무리수 부분에서 켈레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부르고요. 자, 실근의 뜻 실수인 근이에요. 허근의 뜻 허수인 근이고, 여기서 무리수 부분에서 부호가 반대다. 즉 무리수 부분의 켤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판별식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판별식 하나 가지고 혈례가 나온 것까지도 증명이 되고요. 이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느냐를 판별할 수가 있어서 그걸 판별식이라 부른다. 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고요. 오늘 할 내용은 얘입니다. 이차 방정식 근과 계수가 나오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이 계수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얘도 근의 공식으로 봅니다. 한 근이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요 알파와 베타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에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하면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질 거고요.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근의 합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죠. 두 근을 더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2b고 요 뒷부분이 날라가죠.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 분의 1차항의 개수로 구하겠다가 첫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두 번째 두 근의 곱입니다. 알파 베타죠. 그럼 곱하면 4a 제곱분의 자 분자가 뭐가 돼요? 합차가 되죠. 그러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면 루트 날라가죠. 날라가고 4a 약분되면은 a분의 c. 따라서 우리는 두 근의 곱을 어떻게 구할 거냐? x제곱의 개수분해요. 상수항으로 구하겠다고 얘가 큰 개수입니다. 그래서 2차 방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얘 가지고 이제 뭘 하냐? 첫 번째 두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두 근이 3과 4래요. 그럼 봅시다. 최우선 개수가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2차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근의 합은 3 더하기 4거든요. 얘를 어떻게 구해요? 마이너스 2차의 개수 1이죠. 1차의 개수 a 즉 마이너스 a네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곱은 12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2차의 개수분의 상수항 b는 10이구나.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는 0이구나. 확인해보면 이렇게 해서 두 근이 3, 4인 것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문제에서요. 2차 방정식을 줘요. 그 다음에 두 근 알파 베타라는 말이 딱 써져 있으면 사용하든지 말든지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놓습니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라는 것까지 써두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선택이고요. 만약 문제에서요, 문제를 읽는데 2차식이 보여요. 그러면요, 이 두 분을 대입한 형태도 써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조금 더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문제에서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은 0이다. b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3은 0이다. 그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얘네는 개수의 형태는 똑같은데 문자만 다르죠. 그러면 우리 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이 a, b다. 왜? 는 0을 성립하게 하는 x의 값이 a와 b 두 개고요. 2차원식 근은 무조건 두 개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a, b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의 형태가 같다. 식의 형태가 같다라는 건 각 항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문자만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방정식의 근으로 해석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두 근이 A, B면 두 근의 합은 5고 두 근의 곱은 3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니까 근계수를 쓸 수 있겠죠? 25 빼기 6 해서 19, 그래서 답은 19 이렇게 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슬슬 요 2차 방식부터 뭐가 나오냐면 식의 추론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이렇게 형태가 같은 때 얘를 방정식으로 바꿀 수가 있냐고요. 두 번째, 요거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그럼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 근은 얼마일까요? 즉 뭐냐면 개수가 대칭됐을 때입니다. 개수가 대칭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요거 묻는 건데요. 보세요. 결론부터 일단 얘기할게요. 개수가 대칭된 상태면요, 두 근의 형태는 역수의 형태를 떼요. 자, 왜 그런지는 봅시다. 자, 얘네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거든요. 알파 베타는요 a분의 c예요. 만약에 얘네의 두 근을요 k와 t라고 해볼게요. k 플러스 t는요 마이너스 c분의 b고요. kt는요 c분의 a예요. 얘 역수죠. 그럼 얘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요 요 형태를 요 식에서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을 곱하시면 돼요. 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얘가 역수잖아요. 곱하기 c분의 a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c분의 b가 나와요. 한마디로 k 플러스 t는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얘기거든. 그럼 요렇게 분리하고 요렇게 분리하면요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분의 1이에요. 보세요. 두 개 곱한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두 개 더한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따라서 두 근은 역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가 대칭이라 근의 형태는 역수의 형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잊을만 할 때 한 번씩 나와요.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 두근의 부호예요. AX제곱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제곱 참계수 2차 방정식이니까 알파벳 자, 첫 번째입니다.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 여러분, 양수 더하기 양수는 뭐예요? 양수죠. 그렇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겠어요? 양수겠지. 마찬가지로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거든요. 그러면 근계수로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고요. a분의 c도 양수예요.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a분의 b는 음수고 a분의 c가 양수면 얘는 두근이 모두 양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고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거든요. 그럼 얘는 a분의 c는 양수고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니까 어라? a분의 b는 양수겠죠. 세 번째입니다.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 자, 이때는요 합은 몰라요. 왜? 얘네들 중에 뭐가 음수고 뭐가 양수인지 모르지만 그 음수의 절대값이랑 양수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합의 부호는 바뀝니다. 대신에 곱의 부호는 음수겠죠. 왜? 양수 곱하기 음수 또는 음수 곱하기 양수니까. 따라서 a분의 c가 음수인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 두 실근. 얘 두 실근. 얘는 부호가 다르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가 깔려야 되냐? 판별식이야.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얘는 굳이 안 따지셔도 됩니다. 왜 안 따져도 되냐? 판별식이란 놈은요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얘는 실수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근데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얘도 음수거든요. 근데 음수에다 음수 곱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나오겠지.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굳이 따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요 내용이 확장돼서 어디서 나오냐? 2차 부등식 끝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통수학 1에서 함수에 관한 또는 방정식에 관한 또는 부등식에 관한 마지막 내용이 근의 굵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이 위치를 찾는 건데요. 여기서 얘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는 얘기만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도 그렇게 속성이 될 수가 있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배울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숙제 채점을 아직 안 했죠. 그거는 뒤에 걸 이어서 푼 다음에 채점하려고 아직 안 했어요. 자, 일단 어디를 푸시냐? 110쪽까지 풀었죠. 110쪽 이후부터 푸시면 돼요. 111쪽부터요. 114쪽까지 풀고 채점을 받으시고, 거기를 채점을 받으신 분은 뒤에 유형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